하늘을 걸고 맹세합니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일상을 꿈꾸는 훈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현대시 한 편 보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은 기형도라는 작가를 만나볼 겁니다. 자, 오늘 만날 작품은 사실 어렵지 않은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기형도라는 작가가 8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간단하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954년생이고요. 그리고 1989년에 생을 마감했어요. 정말 짧은 삶을 살다가 갔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어렸을 때 상당히 좀 가난하게 살았던 걸로 좀 유명하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과를 졸업해요.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생활을 하던 도중에 서울의 한 극장에서 뇌졸중으로 숨진 채 발견된 걸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바로 기형도라고 해요. 자, 이 기형도라는 작가는 그래서 당시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시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8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 하면 기형도, 황지우, 이성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기형도라는 작가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평가원에서 기출은 혹시 있나 라고 하면 2002학년도 수능에 보기에 제시가 된 적이 있어요.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엄마 걱정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된 적이 있죠. 한번 조금 보여드려 볼까요? 엄마 걱정. 자,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가난했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시인데요. 열무 30단을 일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그러니까 열무를 팔러 간 거겠죠?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상황 아시겠죠? 엄마는 열무를 팔러 갔고요. 나 혼자 집 안에 있어요. 근데 엄마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엄마를 기다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숙제를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야. 엄마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다 어린 시절에 엄마 기다려 본 적 있잖아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건데요.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식구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 유년의 윗목. 사실 우리는 윗목보다는 아랫목이라는 말에 많이 더 익숙하죠. 아랫목이 어떤 곳이죠? 따뜻한 곳이잖아요. 근데 윗목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나의 차가웠던 유년 시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힘겨웠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이 시로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오늘은 어떤 작품이냐면 홀린 사람을 볼 거예요. 자, 홀린 사람. 자, 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라고 시작해요. 자, 그러면 사회자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다? 이웃을 위해 살았대요. 평생 동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좋으신 분인가 봐요. 자,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그러니까 이웃의 슬픔을 진정으로 슬퍼해줬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기 하나 심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푸성기가 나물이에요, 나물. 그렇죠? 그래서 채소를 말하는 건데, 자신을 위해서는 채소 하나 심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이타적인 사람이네요. 자,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 사회자는 흐느꼈다. 제가요, 평소 읽던 것보다 훨씬 격앙돼서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격앙된 사회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자,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와, 이런 분이면 진짜 찬양해도 충분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그분은 일어나서 사회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 그러지 마.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뭔가 겸손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아, 그러면 크게 인물을 보면 사회자, 그 다음 그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군중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군중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사내들은 울먹였고요.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합니다.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가 말한 모습은요, 신이에요, 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말한 거죠.
그럼 당신은 신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당신은 유령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즉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제 다 파악이 되셨죠? 이분은요, 진짜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사회자가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사람은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군중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죠. 이 누군가는 누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제대로 판단을 할 줄 아는 지식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권력자가 될 거고요. 군중들은 민중이 되겠죠. 그렇죠?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잘 파악을 못하고 제대로 그냥 막 믿고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습니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또 어떤 모습이야? 아까 막 흐느끼는 애를 일으켜 세우고 사회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난 사회자를 제지까지 해요. 여기서는 이제 관용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겸손한 이미지에 더불어서 관용적인 이미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또 감동 먹었겠죠?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군중들의 환호예요. 즉 그분의 실체는 은폐되고 많은 시가 바로 홀린 사람이죠. 제목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홀린 사람. 어디에 홀렸다? 바로 권력의 어떤 모습에 홀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은폐된 권력의 모습이겠죠. 자, 핵심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 아닙니다. 1번, 식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화자의 주관적 목소리는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인물들의 목소리, 행동만으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면 좀 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자, 세 번째, 선동가에 의해 은폐되는 지배층의 실체하고요. 이에 기만당하는 대중의 우매함을 뭐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풍자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영도의 홀린 사람인데요.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하나 추가적으로 이 작품이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극작품이 하나 있죠. 바로 이강백의 파수꾼이라는 극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엄청 유명한 작품입니다. 평가원에서 모의평가로 이제 출제를 한 적도 있는 작품인데요. 이 파수꾼이 바로 누가 나오냐면 촌장이 나오죠. 그래서 촌장이 없는 이리떼를 가상의 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마을의 체제를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파수꾼 다가 실제 이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실을 폭로하려고 하지만 결국 촌장에게 설득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평생 넌 막루에 있어라. 그래서 하면서 끝나는 작품이 바로 파수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고 있으면 파수꾼의 내용과 좀 흡사한 측면이 좀 있어서 많이 같이 언급은 되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니까 알고 있으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기영도의 홀린 사랑,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